안녕하세요. 저는 이희린이고요. 미시건 주립대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 리서처고요. 어떻게 휴먼과 로봇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필드예요. 그리고 이정원 교수님이나 이상석 교수님도 HRI에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회과학 쪽 어프로치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제 연구는 HRI 내에서도 좀 더 소셜 사이언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나 디자인 쪽 어프로치를 많이 쓰는 연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HRI 자체는 사실 로보틱스의 서필드로 말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CI 쪽 학회도 많이 가고 있어서 HCI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리서처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옛날에 박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어시스티브 로봇이라고 이제 로봇이 어떻게 휴먼, 그러니까 뭐 올더 어덜트들이나 디서빌리티가 있는 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주로 했었는데요. 크게 보자면 제 연구를 이제 한 프레이즈로 말하자면 Robots for Social Good이라는 그런 팀 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떤 구성원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좀 파워가 없는, 힘이 없는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노인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었고, 디서빌리티 있는 분들, 디멘샤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연구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공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 공장이었는데 그 제조업 공장에서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이 로봇이 그 개 중에 이제 거기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개 중에 가장 약자라고 생각이 되는 분한테 되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살짝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HRI 리서처로서 이제 꽤나 오랫동안 HRI 내에 연구들을 봐왔는데 대부분 우리의 로봇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로봇은 정말 장밋빛 미래를 위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는 거가 보통 메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약간, 실제 생활에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로봇이 어떻게 워크플레이스, 그러니까 직장 내에 그런 다이나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할 부분은 워크플레이스 오토메이션이라고, 어떻게 이런 게 노동 환경에 변화를 주고 어떻게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쉐어하고자 합니다.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게임 오브 드론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네. 많이 보셨네요. 그 제가 이제 하나의 컨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지금 제가 오늘 몇 가지 스터디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파워 다이나믹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뭐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파워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존재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 이외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 게임 오브 드론 보셨는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 이게 첫 화에서, 그러니까 시즌 1이랑 2가 제일 재밌거든요. 제 생각에는 마지막 시즌 좀 별로고. 근데 이제 시즌 1에서 엄청 힘이 셌던 사람이, 되게 가장 셌던 사람이 시즌 2나 아니면 뭐 그 다음 회에 갑자기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 권력의 변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힘이 많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힘이 또 많아졌다가, 그러면서 이게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스태틱하게 이렇게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 속에 나중에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이 엄청난 힘을 어떤 사람한테 주게 되고 그 사람이 되게 메인 캐릭터로 부상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월플레이스에 가서 봤을 때도 뭐 굳이 뭐 게임 오브 드론만큼 다이나믹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걔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힘을 적게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로봇이 들어갈 때 이 로봇은 마치 용처럼, 물론 무슨 용처럼 뭐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진 않지만, 이런 다이나믹 속에 들어갔을 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가기 전에 존재하고 있던 파워 다이나믹스를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걸 좀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영향을 많이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로봇도 들어갈 때 진공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구조, 어떤 다이나믹 사이에 들어가서 특정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앞에 세 개는 이제 좀 다른 산업과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헬스케어. 그래서 이거는 그 병원에서 연구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가스 파이프라인 인더스트리. 그래서 이제 한국은 가스공사라고 하죠. 가스공사 사람들이랑 이제 연구를 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매니팩처링 플랜트에서 이제 그 제조업 공장에서 연구를 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산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메타로 좀 이제 연구를 진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특히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로봇이 아직 디플로이 되기 전이었어요. 아직 사용되기 전. 그래서 사람들한테 로봇이 어떻게 쓰이면 좋겠냐, 디자인이 어떻게 되면 좋겠냐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세 번째는 로봇이 이미 쓰여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 로봇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헬스케어,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던 거고요. 이 연구는 이제 앤젤릭이라고 제 컬리그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HRI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통 알고리즘 디벨롭먼트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야, 내가 이렇게 쿨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알고리즘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 그러니까 그룹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디텍트를 해요. 그리고 그 그룹에 미 어떻게 변하는지 트래킹을 하는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내가 이거 되게 쿨한데 이거 뭐 하는데 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헬스케어에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보여주면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이런 게 어떻게 쓰이면 좋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이제 메인이긴 했지만 보통 로봇이라고 하면 막 영화에 나오는 로봇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예제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플랫폼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걸 하면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여쭸더니 처음에 저희는 사실 처음에는 의사분들을 메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다기보다 약간 그분들이 메인이라는 생각을 저희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다가 어떻게 그 마취과 의사분하고 먼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룹 다이나믹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어, 간호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들이 다이나믹스에 대한 어떤 팀워크에 대한 이슈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널스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수술실이죠. 수술실에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엑스퍼티스를 가지고 같이 이제 팀워크를 이제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정성 연구를 주로 하거든요. 퀄리테이티브. 그래서 제가 이런 쿼트를 보여드리면 이분만 이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분이 제일 정확하게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하셨다. 그 어떻게 쓰이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를 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거고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신 걸 보면은 어, 그 OR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수술실에 들어가면 설전 분들은 킹이래요. 그분들은 왕이래요. 그리고 어, 애네스티제스트 그 마취과 교수분들은 어, 페전트래요. 그리고 자기네 널스는 페전트도 아니래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억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널스분들이 보통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 옵졸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하나 보다가 뭐 이렇게 머리를 만졌어요. 그러면은 인펙션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머리 만지셨는데 가서 손 한번 씻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트래킹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되게 지적한다고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무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인펙션 관련해서. 그러면 널스분들이
그 타겟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자기가 원래 그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블레임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처음에는 이제 로봇이 약간 그 뉴트럴 third party로서, 그러니까 약간 새 제3자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실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왜냐면 너무 그걸 기분 나빠하시니까.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최소한 이 로봇이 이 트래킹 알고리즘 같은 게 내가 이거를 노력을 했고 내가 그분한테 손을 씻으세요라고 말을 했고 그게 이미 전달이 됐는데도 안 됐다라는 거를 트래킹해서 그거를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증거로 이 데이터를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의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쓰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보면 널스분들은 이 간호사분들은 환자분들하고 가장 근접거리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가장 오랜 시간 관찰하시고 또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는 그 포지션에 계시는데 그 널스 그 이제 리터러처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쓰신 연구들을 봐도 그렇고 이런 널스분들의 임파워먼트가 되게 중요한 이슈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말해 그런 스픽업 하는 거가 되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널스 임파워먼트에 이런 게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파워 다이나믹스를 다시 얘기하시면서 좀 널스 분들이 사실 OR에서 하이라키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리드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리드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오퍼레이션 그 수술실에서 프로시저를 하는데 가장 큰 어떤 책임을 지고 이제 그걸 리드를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널스 분들이 분명히 목소리가 더 커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봇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사실 계속 진행 중이고요. 어, 계속 널스분들이랑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말씀드린 거는 병원에서 그런 파워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이 로봇으로서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파워 다이나믹이 존재할 때 그런 거를 예제로 하나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가스 공사랑 같이 일을 했는데 어, 한국은 아마 그게 아직 한국은 민영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시건의 좀 작은 도시에 사는데 제 도시가 작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윗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저랑 다른 게스 컴퍼니를 써요. 저는 컨슈머 에너지라는 컴퍼니를 쓰고 그 사람들은 다른 데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스를 이제 매니지 하는데 이 파이프를 매니지 하는데 되게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도 복잡한데 미국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대요. 그 안에.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오래돼서 이제 뭐 누수가 생기면 갑자기 이제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샘플링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걸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샘플링을 통해서 오늘은 저기 모르겠네. 뭐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어디를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의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했던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이 뱀같이 생긴 이 로봇을 파이프 안에 넣어가지고 좀 안에를 좀 관찰하고 데이터를 좀 콜렉트하자.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건지 미리 좀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자라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진짜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여기 로봇이 있고 새로 우리의 워커가 있으니 이 둘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좋을지를 봐야겠다. 이게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이라고 HRI에서는 사실 많이 연구가 되는 그런 토픽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유저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한 사람의 노동자, 한 사람의 로봇이 둘이 연구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사람들마다 내가 프라이머리 유저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가스공사나 뭐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제조업 공장에 가거나 이럴 때
보통은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무슨 가스 공사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가능하면 제 널리지가 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HRI 리서처로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뭐 박사를 받았고, 연구를 했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퍼스펙티브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퀘스천을 주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할 때 그분들한테 키워드를 좀 드려요. 그래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때 이제 가스 이 연구를 할 때는 your work, your workplace, collaborators and future work 이렇게 4가지 키워드를 드리고 걔 중에 15개 그 비어 있는 박스를 드려요. 이게 온라인이면은 이제 구글 슬라이드로 빈 박스를 드리고 아니면 뭐 오프라인이면 이제 포스트잇을 드리거든요. 15개. 그러면서 이 4개에 관련된 아무 단어나 써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뭐 그게 이 4개와 모두 관련이 있어도 되고 아니면 걔 중에 하나랑만 관련이 있어도 괜찮고요. 그래서 15개를 쓰세요. 그냥 저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우러 왔으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맞는 거, 틀린 거 그런 거 없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잘 쓰세요, 보통. 그러고 나서 2번째 스텝으로 그럼 이제 쓰신 단어들을 그룹하세요. 그룹화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그룹을 만들고 각 그룹의 타이틀을 이제 쓰시고 그러고 나서 어,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이라이트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에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하면 좋을지를 같이 얘기를 나눠요. 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셨나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인가요? 그런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봇이 이런 로봇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 뱀같이 생긴 로봇. 그거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상황에 로봇이 어떻게 핏인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쭈고 그 로봇이 어떻게 연결될지를 그려보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약간 제 퍼스펙티브로 그 사람들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 퍼스펙티브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시는지 제 키워드를 그런 거를 주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유저가 누구인가? 네, 처음에 이제 유틸리티 워커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땅을 파고 파이프를 보시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샘플링 하실 때 그 기계를 가지고 땅 위를 걸어 다니세요. 그래서 이 땅에 어디에 누수가 있나.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실제 노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로봇이 너무 좋을 것 같대요. 자기네들이 항상 걱정이래요. 너무 파이프들이 막 농장 이런 데 가면 미국이 되게 크고 사실 시골이 되게 많아요. 농장 같은데 막 깊이에 막 레이어에 레이어가 돼서 막 완전 깊숙이 박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도대체 이 땅 위에서 하는 디텍터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로봇이 만약에 파이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프라이머리 유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분을 그러면 프라이머리 유저로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은 조금 이제 엔지니어라는 컨셉이 살짝 다른데 이분들은 뭘 하시냐면 약간 매니저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피스에 주로 일하시고요. 뭘 하시냐면 이제 막 제가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샘플링 데이터를 이제 콜렉트 해오면 그걸 어널라이즈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컬리지를 졸업하셨고 자기 엑스퍼티스가 이제 오피스에서 주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 생각에는 내가 플래닝을 하고 데이터를 내가 어널라이즈 하니까 이 로봇은 나랑 인터랙션을 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 유틸리티 워커분들이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그 안에서 다닐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걸 어널라이즈 하는 거지. 왜 유틸리티 워커가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른 이제 그런 퍼스펙티브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확히 안 드렸는데 이게 이 오르가니제이셔널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아까 파워 다이나믹스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르가니제이션 안에서 있는 파워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이제 오르가니제이셔널 다이나믹스를 이제 중점으로 봤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3가지 레벨이 있어요. 인디비주얼 레벨, 그래서 이건 마이크로 레벨에서 본 거고요. 이제 메소 레벨로 보면은 이제 커뮤니티 레벨이죠. 이 각각의 이 워커들이 사실은 한국으로 치면 한국 가스공사 안에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유틸리티 워커겠죠. 그 다음에 플래닝 하시는 분들, 엔지니어 분들 다 가스공사 다 워커세요. 그 다음에 리더십도 계시겠죠. 그거를 이제 뭐 결정하신 CEO나 그런 이제 좀 더 하이어 레벨에 있는 분들, 그리고 리서처도 계시고.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유틸리티 워커분들이 자기의 오은 그룹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소시에이션이. 그래서 이 유틸리티 워커 유니언 오브 아메리카 이래가지고 이 UWUA라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유니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에 이 로봇을 쓰면 로봇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우리가 오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자기의 바디 너리지 그러니까 가서 직접 뭐 이걸 뭐 이거 뭐지 땅을 열고 파이프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뭐가 뭐 주로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오운하고 이거를 쓰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발전될 수 있게 업스킬 될 수 있게 그거를 꼭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건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처음에는 그냥 원 휴먼이랑 원 로봇이 어떻게 인터랙트 해야 되나라는 거를 제가 막 생각하고 갔는데 완전 다른 이제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리더십도 그 제가 이제 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또 자기네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리더십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어, 또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시고 이제 이 에너지 그 리서처들 분들도 좀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구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리더십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말을 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저희는 좀 따져봐야겠어요. 이 로봇을 과연 인하우스로 가지고 있어야 될지 떨드 파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야 될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여기에 이 로봇이 있는 건 아닌데 이 가스공사 사람들이 이제 떨드 파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엄청 커다란 되게 두꺼운 그것도 약간 뱀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런 뭐 파이프라인에 넣는 엄청 복잡한 센서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구를 그러니까 뭐 가정용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그 메인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보통 그거를 이제 그 점검할 때 쓴대요. 근데 그 기구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데이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떨드 파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안 하고 싶지만 펄러시가 있어요. 레귤레이션이.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너네 이 메인 송수관 그거 너네 항상 확인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팔러시에 맞춰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은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거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떨드 파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나. 떨드 파리랑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유저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조차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르가니제이셔널 다이나믹스를 더 보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여질지를 알려면 오르가니제이셔널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게 쓰일 수 있을지를 다시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얘기가 다르고 생각보다 펑셔널리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로봇이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어떤 면에서 리서처로서 펑셔널리티가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틸리티 워커분들의 널리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가면서 땅에서 했던 그런 널리지들은 잘 안 보여요. 사실 이런 널리지들은 글로 쓰기도 힘들어요. 이게 무슨 공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널리지들을 리서처로서 좀 더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그분들의 그런 생각을 어떻게 더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어떤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지식이라는 건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조금 덜 어프리시에이트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그게 중요하기도 해요. 로봇이 거기에 가면 그 실제 그 피지컬리 그 안에 들어갈 텐데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이 다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뭐 지식을 어떻게 전달하고 로봇이 어떤 사람의 지식을 더 appreciate 할 것인지, 더 integrate 할 것인지 그런 면에서 약자의 퍼스펙티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 practically 이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로보틱시스트나 아니면 리서처로서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가 그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섹션 3로 매니팩처링 플랜트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스터디는 디자인 스터디였어요. 디자인 스터디라 함은 그러니까 로봇이 아예 거기에 쓰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했던 일은 이런 로봇들이 프로토타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는 걸 물어본 거고, 이거는 이미 로봇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는 제가 굉장히 오래 걸렸던 연구예요. 이 페이퍼를 제가 사실 뭐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의 인접 분야에 있기 때문에 보통 컨퍼런스를 많이 가고요. 저널보다는. 그리고 보통 1년에 데이터를 콜렉트하면 그 해에 보통 페이퍼를 내요. 그래서 그 사이클로 계속 움직이는데 이 페이퍼는 그것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기존에 있는 HCI나 HRI 연구에 있는 리터러처를 기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퀘스천의 앤서를 찾기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한국에서는 정치 경제학라는 이제 그런 부분 분야가 있는데 그런 쪽 이제 연구를 좀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하느라고 되게 오래 걸렸던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치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정치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게 얘기하는 부분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찌 됐건 캐피탈리스트 자본가가 이제 목적을 이제 자본을 쌓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노동력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삶을 영위하고자 하죠.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어떤 struggles가 생긴다. 근데 사실 이거 파워 다이나믹스와 좀 연관된 얘기예요. 이 사람 둘이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다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을 때 struggle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HCI에서 사실 많이 되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파워 다이나믹스라는 얘기가 그렇게 새로웠다기보다는 어떤 중요한 컨셉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매니지먼트는 이런 식으로 오토메이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워커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스트러글스에 제가 이제 좀 초점을 두고 이 스터디를 좀 진행하긴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게 왜 말이 안 됐는지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플로or 플랜이에요. 이 회사는 좀 큰 회사였어요. 멀티내셔널 컴퍼니였고 이게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한국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웃소싱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스테이크홀더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죠? 그 주식 뭐죠? 그 뭐라고 하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보통 빨리 이걸 산출해서 얼만큼 이익을 얻었는지를 그 스탁홀더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웃소싱을 하면 그 부분이 되게 쉽게 없어져요. 그래서 아웃소싱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이 사실은 옛날에는 나사도 인하우스로 만들었대요. 그 이제 퍼니처 공장이었는데 나사까지 다 인하우스로 만들었대요. 그랬는데 그걸 다 아웃소싱을 하다 보니까 그 뭐 나사 같은 것도 다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스가 되게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트럭이 이제 그런 로 머티리얼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이제 폴클리프 드라이버들이 이 팔렛을 여기서부터 꺼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스토어를 해요. 여기 선반에다가. 그러면 워럴 스파이더스라는 분들이 여기 선반에 있는 걸 열어서 여기 박스를 갖다 놓고 그걸 연 다음에 여기 어셈블리 라인 워커들한테 계속 가져다 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크리프트 드라이버고 이게 팔렛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계시는 분 이게 이제 그 워터 스파이더 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트. 그래서 그 카트에 이제 여기서 계속 보는 거예요. 누가 뭐 어떤 부품이 모자란가 이렇게 보면서 가서 적절한 것을 가지고 와서 딜리버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원래 진행이 됐는데 공장에서 이제 그 매니지먼트는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가기 한 몇 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 하나가 없어졌대요. 어떤 나사 그 부품, 중요한 부품이. 그래가지고 이 라인이 이게 멈췄대요. 근데 공장에서 라인이 멈추는 일은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에요. 진짜 멈출 때가 아니면 이걸 멈추면 그 손실이 진짜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거는 멈추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멈췄어야 됐대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디 숨겨져 있었대요. 어디 있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쇼핑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다 들여온 거예요. 그 돈이 손실이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 휴먼 에러가 문제다. 이거 다 오토메이트 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조인할 때만 해도 왜 조인했었냐면, 이런 오토메이션에 대한 플랜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한테 원했던 거는 제가 이제 걔 중에 좀 더 소셜 사이언스스럽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원했던 거는 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들 팔에다가 그 센서를 다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어떤 부품을 썼는지에 대한 그게 트래킹이 안 되니까 그걸 트랙을 해서 이 로봇이 적정할 때 그거를 여기다 갖다 줄 수 있게. 지금은 그걸 워럴 스파이더들이 했었는데 그거 트래킹 하는 거를 다 전산화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아, 이 로봇이랑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인터랙션 하면 좋을까? 혹은 이 워럴 스파이더들이랑 얘네랑 뭐 어떤 어떤 식으로 이제 인터랙션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보러 갔었는데 가서 좀 다른 얘기를 이제 알게 됐죠. 어찌 됐건 지금 이 미엘 500 얘가 이제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이에요. 이게 룸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약간 컨셉추얼리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to B. 그러면서 뭐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멈춰요. 왜냐면 이게 디텍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정원 교수님 이런 거 훨씬 잘하실 텐데 어쨌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져다 주고 뭐 멈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되게 심플하잖아요. 트럭 투 선반. 그래서 그냥 A to B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그만 애들 얘는 워럴 스파이더의 역할을 이게 좀 더 복잡하죠. 여기는 A to B가 아니라 막 A to 막 A, B, C, D 여기 많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존 리더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드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얘네 어셈블리 라인 워커들을 매니저 하시는 분이고 이분이 오퍼레이트 하고 계셨어요. 그 뭐지? 그 엑스박스 이렇게 조이스틱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게 매니지먼트의 골이었고 저도 이제 이거를 도러 갔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맵 메이킹을 또 했어요. 이제 맵 메이킹을 했던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연구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어스나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아카데미아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카데미아에서는 특정 타입 오브 지식을 되게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페이퍼를 내야 그게 퍼블리케이션이 나와야 그게 중요한 널리지가 되는 거고 약간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HR이니까 로봇을 어떻게 디벨롭하는지 테크놀로지컬한 널리지가 있어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갈 때 이제 제가 물론 그 골은 뭔지 알았지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 가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갈 때, 좀 그분들에 대한 약간 좀 내가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이어스에 대해 좀 선입견에 대해 좀 안 하고자 그런 이걸 포지셔널리티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제 그 컨셉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포지셔널리티를 약간 좀 잘 잡기 위해서 내가 막 특정 뭐 예를 들면 매니지먼트가 나에게 여기 액세스를 줬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얘기를 꼭 잘 들어야지. 이러기보다 내가 거기 가서 가능한 한 약자가 누군지 좀 파악하고 어떤 사람의 널리지가 더 많이 어프리시에이트 되는지를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팩터를 봤을 때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맵 메이킹을 하고 두 번째는 로봇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아이디얼 로봇이 뭔지. 그래서 이 두 프로세스를 거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오토메이션 때문에 제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헤드쿼터에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 하냐면 공장에서 맨날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피스는 예를 들면 오피스는 그 헤드쿼터에 있어요. 그러다가 공장에 가끔 가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를 소개해 주면서 얘네들 인터뷰를 제가 너 인터뷰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그러면 어 자, 여기 인하우스 로보틱시스트 있습니다. 이분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세일즈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 세일즈 엔지니어는 누구냐면요. 이 로봇을 그때 사실 그게 파일럿 테스팅이었기 때문에 그걸 렌트했었거든요. 그걸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파일럿 테스팅 하시는 그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자, 여기 이런 카탈로그 보세요. 여기 이런 로봇이 있어요. 어떤 거 쓰실래요? 이런 거 하시는 분이세요. 세일즈먼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턴 분이 계셨는데 이 공장이 로봇을 안 쓰다가 쓰기 때문에 이 인턴분은 사실 되게 여러분 같은 분이셨어요. 약간 이제 막 학생인데 컬리지 스튜던인데 막 로봇 매뉴얼 좀 읽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지 좀 해보세요. 이런 인턴으로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요 셋을 인터뷰 해보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핸들러 분들 그러니까 아까 지금 포크리프트 드라이버 지게차 하시는 분들 그다음 워터 스파이더 분들 몇 명을 제가 인터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몇 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좀 돌아다녔어요. 공장을 막 공장이 어떻게 생겼나 저도 처음 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특정 어떤 사람들이 저만 보면 도망가요. 그 저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얼굴로 약간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런 얼굴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럴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속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 저 학생이거든요, 아직. 그리고 저 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어떤 일 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포지셔널리티 그러니까 처음에 매니지먼트 쪽에서 저한테 소개시켜 준 분들은 매니지먼트가 얘기하는 대로 말하세요. 매니지먼트가 좋다는 거 대로 얘기하시고 그 나머지 제가 저랑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완전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인터뷰를 이제 어널라이즈를 하고 나니까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컨플릭팅 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 핸들러들 그러니까 이제 타겟 오브 오토메이션이죠. 오토메이션이 되고 나면 이분들 사실 없어질 수 있고 그걸 본인들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그분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도 그렇게 말해요. 그분들 좀 수를 줄일 거라고. 예를 들면 지게차 분들 지금 세명인데 우린 한 명만 가지고 있을 거라.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머티리얼 핸들러 분들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하는 웍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세일즈 분들, 세일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이 사람 wasteful action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wasteful action이 사실 이게 리터럴 의미도 있지만 미국은 lean manufacturing이라는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웨이스트를 가장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스트라고 생각되는 그 데피니션이 되는 액션들이 있어요. 그걸 많이 줄일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웨이스트풀 액션이란 말은 그거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오토메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뭐랄까 오토메이션이 되게 정당화되는 그런 term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웨이스트풀 액션이에요. 저 사람들 컬리지 디그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없는 게 좀 줄이는 게 그 사람들 수를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워커들이 갈려요. 젊은 워커분들은 20, 30대 분들은 로봇 너무 좋은데 그 머티리얼 핸들러들 저기 나이 많은 분들이 로봇을 잘 몰라서 지식이 너무 없어서 로봇을 싫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로봇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처음에 매니지먼트에서 저를 소개시켜줬던 그 머티리얼 핸들러 분들이세요. 그러고 나서 저랑 얘기하기 싫어하셨던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 어,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짜 스마트하고 스킬드 돼 있는 워커다라고 물론 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품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워럴 스파이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를 부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제때 이 리미티드 된 스페이스 여기 요 리미티드 된 요 카트에다가 담아서 제때 라인이 멈추지 않게 이거를 딜리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부품이 일단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좁은 스페이스에 프라이어타이즈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부품의 크기를 등등을 생각해서 가지고 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제가 린 매니팩처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린 매니팩처링의 가장 큰 그 골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매스 프로덕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막 많이 만들어가지고 스토어링 했다가 그럼 팔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린 매니팩처링이 되니까 그런 거 웨이스트풀해. 그거 다 없애고 오더가 들어오면 만들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플럭추에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오더가 많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엄청 빨리 움직여야 되고 오더가 적을 때는 되게 슬로우한데 그거에 따라 맞춰서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포클리프트 드라이버들도 이 워터스파이들처럼 이분들처럼 이분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경력직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여기서 일하셨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만큼 임금이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분들도 이거 하려면 뭐 우리도 자동차 라이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웨이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걸 봤을 때 이분들이 나 스마트하다고 말한 거를 제가 처음에는 저도 저 스마트해요. 제 연구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뭐랄까 자기애로 인한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가서 뭐 어떻게 일이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지를 보고 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의견이 갈려서 그러면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두 개의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이 세일즈 분이랑 이제 뭐영 머티리얼 핸들러, 뭐 라인 워커, 그다음에 인하우스 로보틱시스트 이런 분들은 이게 기회래요. 로봇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봇이 들어와서 미국은 사실 임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공장, 이 특정 이 공장, 특별히 공장이 사실 멕시코로 옮겼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을 다 해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랑 이런 거를 이제 미국의 임금을 줄이고 로봇을 씀으로써 우리가 공장을 미국에서 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거 오퍼튜니티라고 말씀하시고 이 워커분들, 그러니까 올더 워커분들은 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트래쉬래요. 쓰레기래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쿼트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트래쉬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막 말하다 우시는 줄 알았어요. 막 내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기 나 말고 쟤는 나보다 더 빠르고, 우리 지게차 운전하는 분들 다 진짜 경력직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보다 느린 저 로봇이 내 자리를 뺏어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이걸 끌 수가 있다는 거래요. 그래서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난 로봇 HRI 하면서 한 번도 로봇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마 이제 살면서. 그래서 그 되게 약간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띵 이러면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래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좀 그려보세요. 아이디얼 로봇은 그럼 뭔데요? 이런 거 싫으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 세일즈 이쪽 분들은 어, 완전히 오토메이트해서 이 로봇이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로봇이래요. 그리고 이 세일즈 분은 뭐라 하셨냐면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막 fully autonomous 돼야 돼요. 이래서 그러면 예제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게 되게 좋은 케이스였나요? 물어봤더니 제가 공장에 로봇을 하나 디플로이 했는데 원래 10명의 워커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2명만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네? 그랬더니 제가 10명이었는데 2명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래서 그 헤드 카운트를 줄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이버 코스트가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영 머티리얼 핸들러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사람 사실 이 그룹은 좀 되게 좀 특이한 그룹이었어요. 이 어린 이분들, 20, 30대 분들 이 분들 중에 좀 목소리가 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옛날에 멕시코로 공장이 이전할 때 직업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이거가 얼마나 큰 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걸 여기다 킵하려면 우리가 멕시코랑 비교해서 레이버가 비싼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fully autonomous하고 가능한 한 사람 줄여야지 그게 좋은 로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 그린 것들을 보면 그 어토너미가
약간 페이셜 익스프레 그러니까 사람처럼 그리셨어요. 그게 꼭 아 나는 얼굴이 있는 로봇이 좋아요가 아니라 어토노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은 그랬고 이제 이 올더 워커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게차 분들이 가장 화가 나셨던 게 뭐냐면 그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미얼 그 큰 로봇 있잖아요. 그 배달 로봇. 그 배달 로봇이 어 자기를 자꾸 막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막 빠르게 가가지고 이거를 빨리 놓고 빨리 와가지고 이걸 빨리 또 놓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는 걸 막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로봇이 낮아요. 이게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게차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이프티 이슈가 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로봇에다가 깃발을 꽂아달라 그랬대요. 그러면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지게차를 이제 하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지게차를 할 때 그 뭐라 그러지?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이프티 그 룰 같은 게. 근데 그 룰을 이 로봇 때문에 지킬 수가 없대요. 예를 들면 후방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 안 보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있다가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이 너무 막 갑자기 랜덤하게 막 멈출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로봇이 이제 그 빛이 몇 시가 되면 그 천장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비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그 로봇이 자꾸 말펑션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싫죠. 자기 더 잘 일할 수 있는데 계속 막으니까. 그래서 워커의 어토노미가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로봇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 특별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듣기로 그분을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사실 릴로케이트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여쭤봤어요. 그 매니지먼트 쪽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실제로 사람이 줄 거래요. 그러면서 하지만 그 사람이 해고되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 뭐지? HRI 가르치는데 저보고 갑자기 역사, 막 히스토리 이런 거 가르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럼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지게차 운전자인데 갑자기 어셈블리 라인에서 일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릴로케이션 되고 해고는 안 될 수 있지만 어, 워커로서의 어떤 컴패티티브니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되게 고민을 했던 지점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였냐면 이 로봇이 진짜 느려요. 얘가 막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빛이 또 잘못 들어오면 멈추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또 멈추고 이게 엄청 자주 멈춰요. 근데 이게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로봇들은 이제 디텍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주위에 있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좀 슬로우해요. 느려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HRI에서 이런 이제 뭐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 페이퍼를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매저 중에 하나가 스피드예요. 얼마나 빨리 이걸 끝낼 수 있는가. 그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프로덕티비티? 얼마나 빨리, efficiently 이 일을 끝낼 수 있는가. 이 로봇 진짜 느린데, 아니, 왜 이 사람을 디스플레이스 하려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랬는데, 그 마르크스 띠오리 중에, 물론 마르크스 띠오리 이거 지금 여러 사람이 많이 썼거든요. 되게 오래된 띠오리고. 그래서 이 프로덕티비티를 디파인 하는데 되게 다양한,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이득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productivity는 nature of work.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전체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돈을 쓰잖아요. 그 쓴 돈. 그리고 물건을 팔면 이득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계산하죠. 그죠? 돈을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 쓴 돈, 그 다음에 이걸 팔고 남은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걸 빼면 그러니까 이걸 realized gain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되게 심플하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도 모두 알고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퍼니처가 있어요. 퍼니처가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애드버타이즈먼트 뭐 어떻게 이거를 선전할 건지. 그다음에 파이낸싱 정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 이런 그냥 일개 한 사람의 워커가 얼만큼 빨리 일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 전체 이 웨이지로 봤을 때 이 웨이지가 얼마나 주는지가 이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티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람들의 어떤 웍 자체가 어떤 밸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잡한 구도 속에 이 사람의 중요도는 점점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돈 계산 속에서 프로덕티비티가 결정된다. 그렇게 치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폴리티컬 이코노미를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보기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 이해가 안 갔던 게 HCI 연구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제 뭐 그 파워 다이나믹스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워커들이 자기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디테일하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매니지먼트들, 그러니까 막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 오피스에서 뭐 워커들이 뭐 하는지 멀리서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컨플릭이 생기고 이 두 매니지먼트와 워커들 사이에 다른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오토메이션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게 보통의 아규먼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어린 분들, 이분들은 매니지먼트와 아주 딱 붙어 있어요. 여기서 하는 얘기, 제가 여기서 들은 얘기, 여기서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솔리데리티, 그러니까 결속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 왜 이런 컨플릭이 같은 워커들 사이에서, 왜냐면 이분들도 분명히 알 거예요. 이 지게차하고 이거 머티리얼 핸들링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그 웍 자체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되게 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마르크스의 티오리를 이제 좀 가지고 왔다면, 좀 최근 연구들이 있어요. 레이버 릴레이션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정치 경제학에서 이제 파생돼서 레이버 릴레이션스라고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노사관계학? 이런 연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의 연구를 보니까 워커들 사이의 결속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대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쪽 파워가 엄청 세기 때문에 워커들이 자기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은 결속력밖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역사상으로 보면 이게 어떤 자본주의 그 질서로만 모든 게 재편되지 않도록 이 워커들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결속력을 통해서 많은 그 노동 정책을 바꿔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결속력을 통해 같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고 있다. 그게 최근 연구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restructuring of economic systems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신자유주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니오리버럴리즘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고 이 아웃소싱 같은 것들이 많이 되면서 어 이게 vertical disintegr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하우스에서 모든 걸 다 해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외주 이것도 외주, 이것도 외주. 이게 다 외주로 되니까 사람들이 뭐 모여서 같이 그러니까 피지컬리 이미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그런 아이디올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나 스스로 셀프 거번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거버먼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정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부로 나 하나를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약간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올로지가 되게 강한데 이분들 저한테 올 때 수첩에다가 로봇이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 막 리스트를 써오셨어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로봇 잘 알아요. 막 이런 거를 저한테 계속 피력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데 저 너무 고맙기는 했는데 약간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아이디어 좋았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걸 계속 피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되게 엔터프레너처럼 나 스스로가 워커지만 나는 쟤네랑 저 워커랑 나는 경쟁 관계. 나는 저 워커랑 결속 관계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랑 컴핏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라는 그런 아이디올로지가 되게 강해져서 더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collective voice of workers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스칸디나비안 컨트리도 그렇고 뭐 북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이
컬렉티브 보이스 오브 워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노동시장이 너무 자본주의 그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근데 이게 갈수록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더 심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 노조분들이랑도 막 얘기해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쪽 북유럽 쪽 사람들이랑도 얘기해보고 그랬는데 미국이 좀 상태가 심각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이 특별히 이 공장은 유니온이 없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유니온 자체,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앉아서 뭐가 어때요, 저때요 이런 걸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목소리가 더 작았던 거고. 그래서 그 제가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그 레이버 릴레이션 스칼라 분들 그분들이 이제 한 얘기가 리서처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인클루시브 컬렉티브 이미지너리를 생각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파르티시페토리 디자인을 하면요. 아까 제 첫 번째 스터디, 두 번째 스터디 제가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로봇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네, 이렇게 쓰면 좋아요. 저렇게 쓰면 좋아요. 인디비주얼 워커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리서처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좀 콜렉티브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혹은 자기네들끼리 디스커션을 통해서 콜렉티브 이미지너리를 가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사실 이분은 이제 레이벌 스칼라 분이셔서 뭐 이게 팔테스페토리 디자인을 생각하고 이거를 쓰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 비슷한 얘기가 사실 이제 팔테스페토리 디자인이 옛날에 이제 공장이 오토메이션 되면서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북유럽에서 그 북유럽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는 되게 이게 뭐랄까요? 그 노사 관계에 어떤 릴레이션에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 이런 마인드로 들어간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디자이너 분들의 것을 다시 읽어보니 거기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어, 약자 있죠. 가장 워커들 중에 가장 약자를 먼저 쳐내고 싶어 한대요. 근데 여기서는 올더 워커들이 가장 약자였던 거예요. 왜냐? 돈도 많이 받고요. 나이도 많고 로봇도 싫어하고 그리고 조이스틱도 재밌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제가 나중에 찾아본 거에 따르면 어, 소송 진행 중이었어요. 왜냐? 너무 임금을 올려주질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 회사에서는 저 올더 워커들이 엄청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잘려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도 계속 잘려난대요. 그게 이제 레이버 릴레이션 그 리터러처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얘기를 나눠서 콜렉티브 마인드를 갖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이런 부분 이제 콜렉티브 마인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디자인 프로세스의 일부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가 됐어요. 지금 몇 시인가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몇 시까지죠? 12시까지. 네. 네, 네, 네.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막 여기서도 일해보고 뭐 병원에서도 일해보고 뭐 공장도 가보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저랑 비슷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공장에 가서 봤는데 로봇이 너무 심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되게 모르겠더라. 이런 말을 막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좀 비슷한 패턴을 하나 발견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Ironies of Automation이라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오토메이션을 보통 하면 웍이 줄잖아요. 그죠? 이제 로봇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역할을 하면 그 태스크가 줄어요. 그래서 그 태스크가 주는 게 맞는데 태스크가 늘어요. 그게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HRI 내에서는 사실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토픽이 되게 큰 토픽이에요. 그리고 AI 때문에 HCI에서도 뭐 콜라보레이션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죠. 우리는 휴먼 워커들과 로봇들이 다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장점을 펼치면서 장밋빛 미래로 나아가는 이런 게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토메이션이 뭐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 물론 지금과 다른 오토메이션이 있었지만 옛날에 이제 이게 GE에서 나온 애든데 GE에서 이런 도메스틱 테크놀로지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여성분들 이제 우리는 모두 해방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 어, 하우스워크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쉬워지고 그래서 저 여성분은 저렇게 예쁜 옷을 집에서 입고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발전해서 과연 집에서 하는 일이 초월들이 줄었냐? 그런 연구를 하신 분이 계세요. 카완 이라는 분인데 이분 책 되게 재밌어요. 이분 되게 히스토리안이신데 어,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이런 가전 제품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되게 복잡한 그 구도를 되게 설명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짧게 얘기할 건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목이 More Work for Mothers. More Work. 오토메이션 후에 more work이 있어요. 라는 게 이제 메인 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 이제 책을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얘를 오토메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더 이상 뭐 빨래터 가서 막 이렇게 빨래 방망이로 막 두드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적으로 less taxing 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덜 몸이 힘든 일을 해요. 그렇긴 한데 이게 기준이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깨끗이, 뭐 그런 식으로 기준이 높아져서 더 많이 해야 되게 됐대요. 그러고, 어,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가 좀 이 해결책이, 좀 다양한 사람들이 분배해서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어떤 다이나믹 속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라는 거가 사실은 메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저기 식기세척기가 있네. 그냥 가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쉽게 돌아가는데 굳이 이걸 왜 나눠서 해야 되나요? 이런 일이 이제 나왔대요. 그러면서 어, 자, 엄마들 가서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건 너의 일. 이게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다이나믹스가 더 강화됐대요.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나오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사실 뭐 미국 그때 경제사정, 그때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도메스틱 이코노미라는 것이 얼마나 카운트가 안 됐는지 뭐 그런 얘기들 등등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 웍이 더 생겼다. 오토메이션 후에.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네명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다 다른 시기에 이 연구를 그러니까 이런 저랑 비슷한 연구들을 다 한 거예요. 오토메이션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 다 발견했던 거. 거기에 어떤 에디드 웍이 있더라. 오토메이션 한 후에. 근데 그 에디드 웍이 다 무시되더라. 라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스탑갭 레이버라고 했는데 왜 스탑갭 레이버라고 했냐면 그 로봇 페이퍼 읽어봐도 똑같아요. 로봇 페이퍼 읽어보면 로봇을 디플로이하면 로봇이 아주 잘 워크할 겁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디올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은 휴먼 에러도 없고 로봇은 밥도 안 먹고 로봇은 휴가도 안 가고 로봇은 언제나 퍼펙트하게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돌아갈 거예요. 라는 그런 이상적인 로봇이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뭐 이제 로봇 그 HRI의 데모 비디오 뭐 그런 그 세션이 있어요. 서미션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로봇이 돌아간다. 빨리 카메라로 찍어야 된다. 좀 있으면 망가지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플러들이 있는데 에러들이 그게 계속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 세일즈 엔지니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쓰면 사람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이상적인 로봇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봇이 계속 에러를 만들어요. 근데 그 에러를 만드는데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로봇을 사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데 그게 조금 에러가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레이버, 스탑갭 레이버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똑같이 발견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터디 3개였고 저는 스터디 1만 제가 했었고요. 스터디 2, 3는 이제 다른 분이 했던 연구고 이미 퍼블리시가 된 연구였었어요. 그래서 스터디 1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장, 이거 두 개는 공장, 스터디 1하고 3는 미국.
스터디 2는 덴마크에서 이제 했던 연구고, 컬렉션 메소드도 조금씩 달랐어요. 저는 인터뷰를 주로 했고, 이제 이분은 가서 인터뷰 비슷하게 약간 필드워크를 하면서 옵저베이션 하면서 하셨대요. 그 저분은 이제 에트노그래피를 중심으로 하셨어요. 가서 옵저베이션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케이스 1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있었던 일은 뭐냐면, 어, 노동자분들이 맨날 화가 나 계세요. 제가 인터뷰할 때. 근데 이거 할 때도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로봇이 이거를 나사를 거기다가 뽕 하고 놔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제대로 못 놓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거기다 그걸 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로봇을 베이비시트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프로덕션 라인에서는요. 그 이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워커들이 얼마나 자기 일을 잘하는지 보려면 세컨 바이 세컨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몇 분 안에 뭐 몇 개를 만드느냐, 뭐 몇 초 안에 몇 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단위가 작아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걸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걸 들어가지고 거기다 이걸 꽂으면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분은 내 일은 못하고 맨날 가가지고 로봇만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콜라보레이션이야? 내가 왜 얘랑 콜라보레이트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였고, 그게 에디드 웍이었는데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무시하셨어요. 이거 뭐 작은 에러를 뭐, 뭐, 네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로봇 싫어서.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덴마크는 미국보다 훨씬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뭐 로봇을 디플로이하거나 그런 프로세스도 다 노사 third party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 디스커션을 통해서 보통 가져오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대요. 그런데 뭐 더 그거에 더해서 이 에러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막 다 그러니까 교대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일하고 그 다음 사람을 교대하는데 그걸 다 설명을 해주려면 그게 또 엄청 시간이 걸린대요. 단순히 베이비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널리 이거 무슨 일 있었어 이거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에디셔널리 웍이 들어간다. 그 세 번째 이건 좀 살짝 다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딜리버리 로봇을 에트노그래픽 스터디를 하셨는데 이 딜리버리 로봇이 사실은 A to B까지 이거 딜리버 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딜리버리 로봇이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우스 아메리카에 학생들을 고용해가지고 오퍼레이터로 쓴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얘네들이 계속 오퍼레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얘네가 이 워커들은 학생이고 임금도 적게 줘요. 그리고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노동 그 규율도 달라요. 최저임금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에디드된 웍이 뭐냐면 음, 이 지나가는 사람분들, 보행자분들 이 로봇이 맨날 가면 어디 막 이렇게 껴있는데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왜냐면 보도블럭이 오래되고 이러면은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저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 윙 이러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행인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빼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자기도 모르게 레이버를 하게 되는 뭐 물론 뭐 엄청나게 큰 일은 아니고 자기가 뭐 로봇이 귀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이 막 왜 이러고 있으면 가서 빼주고 싶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이런 에디드 웍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스탑갭 레이버를 저희가 이제 디파인을 했는데 이 스탑갭 레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스된 비전, 어떤 되게 아이디어란 비전, 로봇에 대한 비전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지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줄여주고자 하는 에디드 웍이 존재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아까 제가 파워 다이나믹스 얘기했잖아요. 그 매니지먼트는 이 에디드 웍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디플로이 했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레벨 오브 파워에 따라 잘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다르게 이걸 해석하세요. 이 레이버 자체에 대해.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세 번째 특징은 보통은 이제 워커들이 어떤 특정 일을 계속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페이퍼를 계속 쓰면 혹은 티칭을 계속하면 티칭이 늘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첫 해 제가 교수 부임해서 첫 해 진짜 못했는데 두 번째 조금 나아지고 세 번째 조금 나아지고 그건 저한테 엄청 좋은 자양분이 되죠. 제가 이제 교수라는 직업을 하면서 이분들도 똑같죠. 사실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자꾸 손에 익어서 자기 스킬이 좋아지고 임금이 높아지거나 베네핏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특히 그 뭐 나사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걸 주워서 다시 올리는 그런 일은 100번 해도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시간 낭비. 오히려 내가 일을 하는 이 이발리에이션에 안 좋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그 스킬이랑 디커플된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그 사우스 아메리카에 계시는 그 학생분들을 뭐 그 컴퍼니가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보겠어요. 그냥 되게 싸게 쓸 수 있는 레이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디커플링 이펙트가 있는 그런 레이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근데 이거 이렇게 무시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포멀라이즈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규먼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로봇이 이제 이거를 포멀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 웍이 디밸류드 됐는지를 일단은 인지를 하고 그거를 찾으려고 로보틱시스트들이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가 하나였고 두 번째로는 그 마세모글로라는 분이 계세요. 그 폴리티컬 이코노미스트이시기도 하시고 이코노미스트이시고 올해인가 작년에 그 노벨 그 이코노미스트 상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 연구의 최근 연구가 보면 그 로봇이 얼마나 사회에 그러니까 뭐 웨이지나 사람들 디스플레이스먼트 이펙트가 어떤지를 이 모델을 만드셔서 그 칼큘레이트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가장 이제 뭐 저는 그 디테일한 거는 이제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아규먼트가 뭐냐면 로봇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로봇을 쓰면 그냥 월플로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로봇을 끼면 원래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자동적인 부분이고 로봇이 좀 더 워커들한테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는 태스크를 크리에이트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태스크 크리에이팅 이펙트가 있어야 워커들이 다시 리인스테이지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단순히 한 사람의 워커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봤을 때도 그렇게 워커들의 리인스테이먼트 이펙트를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시할 거가 아니라 사실 HRI에서 좀 더 잘 보고 이 에러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에러를 통해서 어떤 스킬이 디벨롭 될 수 있는지 이거 사실은 새로운 잡을 만들 수도 있는 오퍼튜니티다라고 그 페이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죠. 예를 들면 로봇을 쓰면서 더 적은 사람으로 인해 로봇이 뭐 이제 뭐죠? 뭐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고 그런데 프로덕티비티가 올라가는 동안 로봇 옆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의 웨이지는 그걸 쫓아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디커플링 이펙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이 제일 심각하고 한국은 되게 전 제가 뭐 이코노미스트는 아니니까 근데 한국은 좀 이펙트가 좀 적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 로봇의 역할이 이런 계층 간의 어떤 심화, 웨이지 이니퀄리티 그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저희도 모르게 저 진짜 그 로봇 처음에 가가지고 공장 가기 전만 해도 아 우리 로봇 제가 만드는 혹은 디자인하는 뭐 연구하는 이 로봇들은 분명히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모르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구도를 봤을 때 로봇이 이 워커들 보이스가 되게 작은데 살짝 크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는 그거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 리서처로서의 역할을 봤을 때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어떤 펑션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고, 네, 이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감사합니다.